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사계구청 청주도시공사 소관, 오후에는 경제투자국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계구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구청별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홍석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상당구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문화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56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관내에 착한 가격 업소와 직거래 장터를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및 위험물 취급시설과 석유 판매업소를 지속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높이고 연초 발행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환경계산 부담금 연납 홍보로 체납 예방과 납부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세정 운용으로 자주제한을 확충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이동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영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기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 공감 진심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QR코드 양방향 문자를 통해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면동별 안전 파수꾼을 지정 운영하는 등 점검 및 정비를 더욱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원 대상 홍보 챌린지 및 이용 지정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물가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인 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경영 안정화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이 더욱더 협력하여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담배 소매업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미운영 39개소를 1차 지정 취소하였으며 32개소는 현재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으로 담배 소매업소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설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0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는 과세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정확한 송달 관리, 납기내 납부 동료와 함께 기업 컨설팅 등 친절한 납세 상담을 통해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 대상 취득세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세무민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큰 글씨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맞춤형 징수 시책을 추진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한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 제재로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흥덕구로 인사이동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시세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로 도세팀장입니다.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과 11개 읍면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3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 지역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지도 점검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석유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배 소매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미영업 담배 소매업소를 관리하고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 5,445억 원 대비 70%를 달성하였고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를 홍보하여 자주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독촉장 및 체납세 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지키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좌천하셨지만 금연행하신 전 문체관광국장님이신 차영호 정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7월 1일자로 청원구청장으로 임명된 차영호입니다.
평소에 청원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청원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청원구로 인사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25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청원구는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 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등을 정비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을 시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석유 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취약 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환급 계좌 사전 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줄이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과 납부 홍보 다각화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구청장님이랑 같은 차량으로 오셨나요? 과장님들하고? 사실은 현업으로 빨리 복귀시켜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해서 아마 같은 차량으로 오셨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방청한다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셨다가 같이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조 의원입니다. 서원구 세무과 27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체납 안내문 발송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눈이 나빠져서 보니까 어떤 병 같은데 있는 그 안내문 같은 거 작은 글씨는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눈을 아무리 이렇게 거리주대로도 안 보이는데 우리나 최근에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세금이고 어떤 차량이고 금액이 얼마구나 어디로 입금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원구에서 발송하는 것만 이렇게 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청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서원구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그 체납자 중에서 70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인원이 한 4,700명 정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11% 정도 있는데요. 체납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큰 글씨로 필요한 납부하는데 그 필수적인 그 과세 대상이라든가 세액이라든가 납부 기한 요 정도는 크게 표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저희 서원구 세무과에서만 이번에 이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70세 이상만 이렇게 예, 보내는 일단 건가요? 70세 이상만 이렇게 큰 글씨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70세 이상 아니라도 눈 나쁜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큰 글씨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고 그런 게 있나요?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좀 그냥
전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정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24쪽에 이건 서원구와 흥덕구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담배 소매업소 일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폐업이라던가 지정 취소 후에 1,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 지정 취소되거나 폐업된 곳들이 꽤 있는데 사후에 그러면 이곳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정소영입니다.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폐업한 것에 대해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냄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또 추가로다가 담배 소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동시에 폐업과 동시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안내문을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폐업했던 그 지역에 만약에 담배 소매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절차에 맞게서 저희가 공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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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서원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서원구나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인 그 관련한 그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50m라는 그 거리 제한이 좀 더 확대돼서 100m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이 담배 소매인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에 직접적으로 그 민원이라던가 편의점 업주라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산업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제 정리하는 것들은 사실 제대로 원활하게 소상공인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밑거름인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공고를 내고 하는 것들 플러스 제도적인 뭔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해당 부서와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시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70세 이상은 좀 너무 연령층이 높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50대 중반만 해도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연령층을 낮추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다라고 느끼고 호응이 있는 것은 상해구청으로 좀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계속 계획 보고를 받아도 어느 해인가 좋다라고 느낀 것이 확대가 안 되고 새로운 또 시책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시민의 호응을 얻는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겠으나 시민이 평안한 청주시를 만드는 가장 최일선에는 구청이 있어요. 사실은 그 민원이 동해에서는 간단한 행정민원이지만 이제 사업 승인이라든가 어떤 그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사업과 그 생활과 관련된 민원은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업에서 충실히 해주시면 좀 더 청주시가 청주 시민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예, 유한복 의원입니다. 지금 뭐 우리 소관 상임이 그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지 맞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민원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안 끝난 상황 하에서 제가 끝나셨다고 그러는데 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그 전에 그 4월달에 그 운호구 그 후문 그 민원 들어갔던 거 있죠?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번에도 왜 확인 해서 다음에 연박 의원님 죄송한데 이건 아니 잠깐만. 따로 하시면 안 아니 돼요. 잠깐만. 그거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 노인들 다니는 그 왜 이 진입로 그 턱.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그건 있는데요. 이따 네. 추후에 왜냐하면은 거의 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구청으로 다 들어가요. 동으로 전에는 많이 저기가 됐었는데 이게 그 현지 답사까지 다 끝난 4월 달에 끝난 건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참 저긴데 그런 문제일수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들 질의를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네. 추후로 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건설과 쪽의 민원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하는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개구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이십니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고 나서 첫 회의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출범과 더불어 어쨌든 파견직도 가셨고 하니 김경화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공사가 정말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사말 시작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기 청주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이동 간부직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도시공사 사장 유은기입니다. 우리 기관 발전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지난 7월 11일 공사 설립 등기를 하고 청주도시공사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주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호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광복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성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김경아 청주도시공사 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8일 기준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6부이며 정원은 총 377명에 현원은 358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체육, 교통, 환경, 장사, 휴양, 도시기반 등 총 6개 분야 33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공사의 비전인 디지털 혁신으로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1등 공기업 구현을 위해 고객 감동 창조, 안전 쾌적 시설 운영, ESG 기반 미래 변화 선도, 지속 성장 역량 강화 4대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 12개 주요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각 실 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은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 되면서 이 사장님에서 사장님으로 바뀌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각 실부별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안전실장 유성환입니다. 7조 감사안전실 소관 시정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 재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도시공사 전환으로 새롭게 추가된 개발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은 기존 대행 사업보다 부패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감사안전실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매뉴얼에 따라 개발 사업이 포함된 도시공사형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으로 현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새롭게 출범한 청주 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청렴한 도시공사 구현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추진과제 2.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위험성 평가 추진 방법을 기존 관리감독자 주도형에서 현장 근로자 주도형으로 개선하여 사업장 내 자기기율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폭염, 한파 등 환경 기후 변화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평가 항목에 기후 요인을 추가해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로 모두가 안전한 안심 사업장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계획부장 최성열입니다. 9쪽 추진과제 3. 새로운 도약 안정적인 청주도시공사 출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 변경에 따라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27일 청주시의회 조직 변경 동의안 승인, 7월 11일 공단 해산 등기 및 공사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0월까지 부장 1명, 팀장 2명, 직원 4명 등 총 7명을 공개 채용하고 11월까지 공사 가치체계, 경영방침 등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며 11월까지 공사 엠블렘을 포함한 CI를 개발하겠습니다. 12월에 공사 출자 동의안 결과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출범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사업으로 시민복리 증진과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청주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10조 추진과제 4. 체육시설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체육시설을 단순 이용을 넘어 힐링, 전시, 체험 등 복합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영웅구민체육센터, 청주테니스장, 청주실내빙상장, 청주체육관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웅국민체육센터에 영혼 이음 갤러리를 조성하였으며 청주테니스장은 꽃잔디 및 바람개비 언덕을 조성하였고 청주실내빙상장에서는 한여름 얼음 눈사람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체육관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가족 수유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웅국민체육센터 영혼 이음 갤러리에 지속적인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청주테니스장은 꽃잔디 및 바람개비 언덕을 이용한 포토존 및 체육시설 관련 사진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주 실내 빙상장은 겨울 방학 기간에 아빠 엄마와 얼음 썰매 타기를 운영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사업부는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5번입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 목표는 법적 기준을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인프라 강화,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강, 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선제적 점검입니다. 청주 국제 테니스장은 체육시설 환경 강화를 위해 안전 난간대 보수 및 지붕 보수를 할 계획이며, 청주 야구장은 긴급 안전 점검 및 지적 사항 조치를 위해 부착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명 설비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수영장 천정 마감재 탈락과 관련하여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천정 마감재를 모두 탈거하고 노출형 구조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9월 1일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6, 무심천 친수시설 신규 수탁 운영입니다. 무심천 친수시설은 하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계절별 친수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 친화형 운영 환경 구축과 문화 복합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한 문화도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예정 시설은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청주대교 바닥분수, 방서대교 음악분수,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이며 일반직 2명과 기간별 운영 기간에 따라 기간제 13명이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5년 체육사업부 하반기 시정계획 3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는 시민 건강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 경쟁력과 안정성을 높여 청주가 문화 스포츠 융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부장 연기현입니다. 15쪽 추진과제 7번째 북부 환승센터 주차장의 신규 수탁 추진입니다. 청원구 오동동 오동육교 인근 240면가량의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청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율량동의 공영주차타워 근무자가 원격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연중 무휴 운영을 하고 장기 주차로 인한 독점 사용 근절과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중심의 업무에서 시스템 중심의 업무로 바꿔나가겠습니다. 16쪽 추진과제 8번째 특별교통수단 환경 개선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촬영이 완료된 5대의 경유 차량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조성해 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와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및 고객의 유료 도로 비용 지원입니다. 7월 벤치마킹 우수 사례 및 장애인 간담회 의견 등을 수용하여 해피콜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및 유료 도로 비용을 지원해서 해피콜 이용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윤종규입니다. 17조 환경사업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9번 소각시설 증기터비 발전기 교체입니다. 추진 목표는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추진 목표는 전기터비 발전기의 효율과 가동률을 높여 소각 폐열을 최대한 활용과 1호기와 2호기 소각시설의 전기실을 개선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1호기 소학로에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을 2호기 소학로까지 공급하여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1억 2천만 원으로 국비 13억 7,800만 원과 시비 17억 4,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24년 9월에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폐열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 설계 및 착수와 2025년 10월부터 26년 10월까지 약 1년간 증기터비 발전기를 제작하고 2026년 10월부터 27년 6월까지는 발전기 교체와 전기실 개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각시설의 운영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약 67%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조 추진과제 10번 소각시설 요소수 분무 설비 개선입니다. 추진 목표는 요소수 분무 조건을 최적화해서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최소화해서 대기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호기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는 2호기보다 66% 높고 약품 사용량은 24%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각시설 1호기에 설치된 요소수 분무 설비 3개소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현황 파악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 1호기 상반기 정기 보수 기간인 4월에 2호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비 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선 후 선택적 무촉매 반응탑 약품 분사에 따른 설비 테스트를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9월부터는 설비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대기 환경 개선과 요소수 약품의 사용량이 줄게 되어 연간 운영 비용 약 2,4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20조 추진과제 11 목련공원 장사시설 이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로서 스마트 화장로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과 환경 조성, 수유실 신규 조성으로 역류와 동반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제2목련당 투시형 유리 안치단 교체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 화장로 3, 4호기 교체를 통한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과 목련공원 유족 쉼터내 별도의 출입문, 싱크대, 기저귀 받침대, 쇼파 등 수유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토록 하여 수유실 조성을 통한 유아 동반 이용객 불편 해소를 통해 시설 만족도 향상과 투시형 유리 구매 후 임시 조치된 투시 유리형 교체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만족도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2조 추진과제 12 공동구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대응 플랫폼의 실증 사업 종료에 따른 국가 연구성과 지속 활용 및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공동구 재난 안전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오창 공동구 총 연장 5,586m 중 기설치 구간 1,890m의 레일로봇 세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등 기설치된 장비를 통한 시설 안정성과 현장 내부의 빠른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2026년 본 예산 확보하여 기술 이전 및 운영 교육을 통한 지속적 자료 유입과 미적용 구간에 대해 향후 단계적 확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재난안전 상황 실시간 대응체의 구축으로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족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현숙 의원입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조 그 소각시설 요소수 분무 설비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계속 2호기 대비 1호기가 여러 가지 효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2호기는 지금 1호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설비들이 기존에 이미 진행이 된 거였나요? 환경사업부장 윤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1호기와 2호기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이제 그 설비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부품이라든지 도입한 뭐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둘 중에 그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게 운영되는지 분석을 해서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부장님 지금 추진 경과를 보게 되면 2호기 대비 1호기의 그 배출 농도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66%가 높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제거하기 위한 그 요소수 약품의 사용량도 2호기 대비 24%가 1호기가 높다 이렇게 계속 돼서 말씀하신 대로 1호기와 2호기는 분명히 다른 거는 알겠는데 예. 그럼 2호기가 애초에 설계할 때 뭐 이러한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설계 자체가 좋아서 효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2호기도 기존에 이러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호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요. 그 어떤 설비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그 분무 위치를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분무 위치에 따라서 그 약품에 그 반응하는 속도, 반응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24년 데이터 기준했을 때 요소수 반응이 좀 2호기 같은 경우가 좀 더 잘 되고 그에 따라 반응이 더 잘 되니까 질소산화물 오염도가 조금 덜 나오고 뭐 그런 형태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그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4층도 한번 해보고 5층도 1m 올려보기도 하고 2m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1m 올렸을 때는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아주 이거 1m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동일한 위치에 우리를 한번 그 설치를 해보자 해서 설치했는데 그때 이제 올해 효과가 좀 14일까지 기준 8월 한 14일 정도 운영했거든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 기준이 어쨌든 방식을 달리했고 한 17% 정도 개선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달리한 게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럼 이거는 이미 진행을 한 거네요. 지금 아직 테스트 운전 중에 있습니다. 설비는 조치했고요.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뭐 추경에 올린다거나 뭐 이런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부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목련공원 스마트 화장로 설비 도입이라고 했는데 스마트 화장로를 도입을 하게 되면 화장 소요 시간이 얼만큼 단축이 된다는 건가요? 기존 대비? 공공사업부 부장님 임광열입니다. 스마트 화장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운구, 수골, 분골, 화장까지 해갖고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1시간 반 전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한 10분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화장 시간은 10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화장 시간 10분 단축 외에 추가로 뭐 절약되거나 뭐 향상되는 거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화장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연료 사용량이 감소가 됩니다. 연료 사용량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다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 구나 화장을 하나요? 평균? 지금 일반 시시는 1회차 8분, 2회차 8분, 3회차 4분에서 20분을 모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예비기까지 가동을 했었을 때는 최대 22명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화장로로 도입을 이제 교체를 하면서 화장할 수 있는 그 횟수라고 할까 그게 더 증가된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횟수 증가보다는 시간적 단축을 해서 고객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진짜 없으신 거죠? 네. 이사장님, 사장님, 공사 전환돼 가지고 딱히 뭐 달라진 게 있다라고 체감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사장 유은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변화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출범식 준비하고 지금 파견단 나와가지고 개발사업부의 인원 충원 문제를 지금 공고가 이미 부장에 대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할 사업을 갖다가 지금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네, 우려가 많았던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해준 것은 그만큼 우려보다는 기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변경 완료를 8월 1일 날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원단장님은 조직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최성렬 부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경영기획부장 최성렬입니다. 지원단장님은 조직도상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료가 지금 빠져 있죠. 1페이지 조직 현황 말씀하시는 네. 의원님.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식 직제가 아니고 그 파견 임시 직제라서 저희가 그러면 직제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빼실 거예요, 지원단장? 8월 1일 날 조직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변경을 했으면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뭐 우리 김경화 단장님은 유령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출범했으면 거기에 맞는 조직 변경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이제 자본금도 출자할 것이고 하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조직에서의 위치가 있어야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체육사업 과장님, 부장님, 체육사업 부장님. 청주 테니스장은 뭐고 청주 국제 테니스장은 뭡니까? 10페이지에 청주 테니스장이 국제 테니스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정식 명칭은 청주 국제 테니스장이에요, 그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국제 테니스장 환경 개선하는데 요번에 추경에 9억 9천이 섰어요. 어떻게 환경 개선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거기는 이제 코트를 변경하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인조단디 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대략적인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도시공사에서도 이 업무가 우리 시설과랑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공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서 아시게 되겠지만 관리를 하는 측에서도 어떠한 공사가 필요하다. 사연자 측면도 있지만 관리자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사용자가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섰지만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부서랑 한번 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코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체육사업부 시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9억 9천이 어디에 투입되는지를 모르시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서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긴밀하게 소통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명칭 통일 분명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햇빛골 촬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그 장애인분들이 햇빛골을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승하차 지점이 승차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승차 지점은 모르겠으나 하차 지점이 대부분 위험한 데서 하차를 하세요. 사거리 모퉁이, 특히 육거리 시장 같은 경우 가다가 보면 우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시민의 눈에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햇빛골 차량 보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냥 흰색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고 햇빛골 조그맣게 써있죠. 좀 외관을 좀 햇빛골 차량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저기에 햇빛골 차량이 있구나, 방어 운전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카니발이에요. 누가 봐도 특화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사업부장 연기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공사 전환되면서 CI도 바뀔 수 있고 해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요. 도색 관련해서 디자인하고 차량 전체에서 눈에 특화되게 좀 띌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환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가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내려서 휠체어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표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에피콜 기사님들도 뭔가 좀 새벽도 하고 밤에도 하시잖아요. 뭔가 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사업부장님, 발전기 교체가 처음인가요? 이 소강로 환경사업부 몇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강로 발전기하고 이것은 1호 소강로 발전기가 2호기에는 소관 그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 터빈 발전기 없고 그냥 일반 상용 쓰는 게 경유로 소화하는 비상 발전기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쭤봤고요. 그 사실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장님 이런 너무 기초적인 지적 사항은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도시공사에 걸맞는 그러한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지원단장님 한 말씀 듣고서 좀 마칠 생각을 하는데 지원단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자로 청주 도시공사 지원단장으로 파견 온 김경아입니다. 제가 이제 도시공사로 파견 가면서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공단 업무가 공사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원단에서 이제 개발 사업부에 직원이 7명이 신규 채용하고 저와 토목 관련 분야, 건축 관련 분야 직원이 저희 공사에서 단기간에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시의 부서와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신 경제문화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지원단중으로 김경아가 갔으니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서 도시공사가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 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국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보고를 다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들 위해 더욱 고민하고 다 함께 성장, 동행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계획에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 인사이동에 따른 경제투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현 예산과장입니다.
황대성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종윤 예산과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이덕재 미래산업과 오송바이오팀장입니다. 송진범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배미옥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장우재 세정과 세입팀장입니다. 김명식 세정과 세수입 징수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안방림 노동정책팀장은 재난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국은 옥가 24팀, 현원 113명입니다. 5쪽 경제투자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 일자리 중심 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운영 체계 확립을 전략 목표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제고 등 10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 활기찬 투자, 미래 경제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요번에 인사로 우리 경제투자국에 오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청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청주가 규모가 4조예요. 그런 마음으로 현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원근 경제일자리 과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부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팀,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소상공인 지원팀 5개 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쪽 경제일자리과 부서 비전은 희망을 열어가는 경제, 일자리 중심도시 청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진 과제 2번 지역 상권 상생과 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청주 소나무길 일호는 소비 문화의 변화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충청북도 심의조정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선정협의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2026년부터 최대 5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약 35억 원을 포함한 98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울림 공간 및 특화거리 조성, 통합 브랜딩, 특화 먹거리와 스마트 상권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4번 시민과 소상공인의 따뜻한 연결고리 청주페이입니다. 인센티브 혜택을 넘어 시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종합 앱으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스스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맹점을 250개소까지 확대하였고 2024년 말 구축 완료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청주페이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센티브 대체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를 사용 시 기본 7% 인센티브에 추가로 5%를 지급하는 청주페이 일리 있는 혜택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영세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한 청주페이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다양한 생활종합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힘이 있는 따뜻한 소비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과 3번, 5번에서 11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장민현입니다. 예산과는 성과 기반 재정 혁신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핵심 사업 지원 강화 등 5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중점 과제 2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핵심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보통 교부세가 전년 대비 127억 원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대규모 민생 회복 사업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정비와 세출 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 집행이 어려운 2월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점검하여 총 152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주요 재정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26년 본 예산 편성 시에 2025년 대비 10% 감액하여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성과를 기반으로 세출 예산을 정비하여 이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연말에는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재검토하여 불용과 2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주 도시공사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켜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주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8월 1일 청주 도시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출범을 위한 지원단 파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2026년도에는 본격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정과장 이경은입니다. 기업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판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추진 실적은 조달 등록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참여한 10개사가 공공분야에서 21건 약 7억 원의 계약 성과를 냈으며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해 58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달 등록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확대, 맞춤형 판로 개척 자문단 확대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 2, 다음 35쪽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기업 경쟁력 업입니다. 본 사업은 뿌리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내수읍 소재 청주 협동화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신청,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뿌리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뿌리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등록 13개 기업의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협의회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12개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49쪽 미래산업과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부서 비전으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0쪽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오송 3생명과학단지 일원에 12 3,457억 원 등 총 사업비 2조 7,6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60만 7,947평방미터의 연구시설 등 총 24개 동 규모의 국내 최대 산학, 연병, 관, 집적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7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29년까지 AI 바이오 특화 연구, 개발, 교육, 사업화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캠퍼스 구축이 핵심입니다. 25년 4월 청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25년 6월 청주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을 진행하였고 25년 하반기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32년까지 부지 매입비 3,457억 원을 납부하여 부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첨단 융합 인재 양성, 고용 확대, 창업 기반 조성 등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쪽 세라믹 탄소 중립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세라믹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45에 12 49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세라믹 탄소 중립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세라믹 분야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7년까지 연면적 4,378평방미터 규모의 세라믹 탄소 중립 통합 지원 센터를 건축하고 2029년까지 실험 및 분석 장비 36종을 구축하여 세라믹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은학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추진 전략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고강도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그리고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시체 운영으로 9개 과제 중 2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추진 과제 1.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8,22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6월 말 기준 5,00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0.9%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더불어 부가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매월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75쪽 추진과제 2.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개입니다. 2025년도 2월액 징수 목표는 50%로 설정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2월 체납액의 32.4%인 15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예금, 보험, 가상화폐 압류와 부동산 공매 등의 다양한 체납 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의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처음에는 이제 현업으로 빨리 복귀시키려고 했는데요. 처음이시니까 위원회 분위기 좀 살피시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황종대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직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에 큰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지난 7월 1일 신규 직원 채용과 인사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석 상생협력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 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 활성화재단은 일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 중심, 도농 상생, 공간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청주시 활성화 대학 운영,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17개소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시장별 현안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1개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하여 총 36회의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9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각 시장과 상점가에 대하여 적절한 공모 전략과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상권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상권의 정량, 정성 분석을 통해 상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권 기본 현황 파악과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소비자 설문, 상인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고객 유입 방안과 판매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육거리 야시장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고 인근 상권까지 매출이 상승하는 등 성공적으로 야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야시장을 상설화하여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구역과 부스를 확대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기에 따른 차별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족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최고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저희 위원회가 보고는 보고대로 봤습니다. 그 보고하신 대로 책자에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서면 보고하신 거대로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과장님 육거리 상표권 문제 책자에는 없으나 지금 우리 경제투자국에서 그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거잖아요. 다 농업 쪽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쪽에 전달해서 육거리라는 지명을 상표 등록해서 지역에 이렇게 어떤 지역 상권의 불안감을 조장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경제일자과장 최영원입니다. 예, 육거리에 대해서 저희도 공농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라든지 저희과도 일부 있습니다. 일자리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되는 업체가 조금 이런 거는 하나의 지역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꼭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심층 있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직지 예전에 상표권 등록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시로 반납한 사례도 있어요. 지역에서 좀 시끄러웠죠.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청주 시민의 공공재이고 시민들 겁니다. 한 개인이, 한 법인이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과장님, 우리 안전행정 회계과장님 하시다가 오셨는데, 네?
세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세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출 구조 조정도 중요하지만 새 정권랑 연계한 세입 구조 조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히 새 정권 같은 경우는 세입이 늘 말씀드립니다. 예산에 없는 징수액, 예산에 없는 징수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뭐 금액이 작은 건 어쩔 수 없겠으나 징수가 된다는 거는 행정 절차상에 자동으로 출력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 납부서가 나오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에 없는 징수액을 최소화시켜라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재단의 그 박광석 부장님이시죠? 네, 뭐 시장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청주시에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좀 정말 큰 힘이 돼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청주시 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